루미노베이션 교육을 진행하게 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지강입니다. 먼저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왔어. 왔어. 도진 씨도 왔어. 머리 말려, 머리. 다 말랐다. 방금 보신 영상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많이 보셨네요. 이게 10년 전에 핫했던 김은숙 작가의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 해 기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PPL 상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 소개를 하려고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김하늘이 드라이기라고 우기는 바로 그 제목이 회사의 한국지사에서 제가 2010년부터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다리나 콧수염, 겨드랑이의 모낭에 레이저를 쏘아서 영구적으로 제모를 하는 이런 레이저 제모기 뿐만 아니라 피부에 산소를 투과해서 여드름 박테리아를 죽이는 여드름 케어 LED 기기는 피부과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술하는 홈케어 디바이스고요. 이 제품은 스킨 리주브네이팅이라는 이름의 프락셀 레이저인데 주름 개선이나 피부 재생, 모공 축소, 탄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레이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뷰티 디바이스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홈케어 기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피부과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손쉽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10년 전만 해도 홈케어 디바이스는 뉴스킨의 갈바닉 정도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저는 아시아 지역 COO이면서 동시에 고객 상담 직원들의 교육을 담당했었는데요.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근무했던 곳은 피부의 진피층까지 약물의 유효 성분을 전달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코스메슈티컬 기업에서 화장품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코스메슈티컬이라는 용어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죠? 화장품의 코스메틱하고 제약의 파마슈티컬이라는 용어의 합성어인데 과학기술을 적용해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이나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기능성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당시 홍콩, 상해, 광저우, 말레이시아, 두바이, 싱가포르, 일본 등등 세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기술과 제품을 알리는 일을 했었고요. 네, 피부의 구조나 화장품의 성분에 대해서도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30 타겟의 국내 중소기업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53,898가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원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강의는 종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제품 관련 설명보다는 우리 피부의 구조나 메나테크 루미노베이션의 핵심 기술 3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고 중간중간 제품과 연관지어 함께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남자분들의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분들께 그대로 전달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피부 구조와 역할을 듣기만 하시고 우리 루미노베이션 제품의 차별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돌발 퀴즈를 낼 건데요. 맞추시는 분은 선착순으로 문제당 한 분씩 총 3분께 스타벅스 쿠폰을 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피부 구조를 보게 되면 피부는 크게 표피 그리고 진피 그 아래 피하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표피 조직은 이렇게 각질 세포를 만드는 기저층에서부터 각질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와 접촉하는 제일 바깥쪽을 구성하는 각질층을 다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제일 위쪽에 피지막이 있고 그 아래 벽돌처럼 쌓인 각질세포, 그리고 이 각질세포 사이사이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세포간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질의 50% 이상이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피에서 기억하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세라마이드입니다. 피부의 지질 속에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각질층을 구성하는 구조가 파괴되기 때문에 수분이 쉽게 손실되고 또 외부로부터 유해 물질이 침투하기 쉬워져서 각종 모낭염, 뾰루지, 알러지 등의 피부 문제가 유발되기도 하고 쉽게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푸석푸석하고 주름진 피부가 됩니다. 우리 제품에는 퍼스트 에센셜 토너에 이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을 유지해주고 그러다 보니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피부의 결이 개선되고 탄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 강화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진피 부분을 살펴보면 진피는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 가지 대표적인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콜라겐은 기다란 모양의 뼈대와도 같이 피부 속 세포가 서로를 지탱하도록 도와서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엘라스틴은 이 콜라겐을 꽉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 눈처럼 생긴 이 세포가 섬유아 세포라는 건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유아 세포가 아니라 섬유아 세포입니다. 이 진피의 구성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이 핑크색의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보습인자인데요. 히알루론산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히알루론산은 자신의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피부 속을 자세히 보시면 표피에서는 이 세라마이드 잘 기억하시고요. 진피는 이렇게 콜라겐, 엘라스틴 사이에 히알루론산이 꽉 차서 탄탄하게 표피를 지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히알루론산은 아기들 엉덩이를 보면 완전 탱탱해서 누르면 바로 튕겨 나오는 탄성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히알루론산이 꽉 차 있어서 그런 거고요. 나이가 들면 자고 일어난 베개 자국이 금방 안 없어지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바로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엘라스틴이 부족해서입니다. 20대 이후로는 이런 보습인자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폐경 이후에는 5년 안에 몸속의 콜라겐 30%가 손실된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50대 이상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엄청 많은데 다 메나테크 드셔서 그런지 피부는 다 30대 같아 보여요. 오늘 강의고 뭐고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은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체내에서 합성되는 속도보다 히알라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점점 더 얼굴이 꺼지고 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뱃살은 점점 찌는데 반면에 얼굴은 광대 아래 볼륨이 꺼지고 팔자가 깊어지면서 늙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피부과에서 필러 시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필러의 주 성분이 히알루론산입니다. 화장품으로는 분자량이 작은 거를 쓰고 피부과에서 쓰는 히알루론산은 분자량이 아주 커서 표피 아래에 진피에다 직접 주사를 통해 집어넣는 거예요. 물광 주사 또는 뭐 샤넬 주사라고 하는 피부과에서 하는 부스터샷들이 이런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볼륨을 목적으로 꺼진 부위를 집중적으로 채워주려면 이 결합 조직이 단단한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는데 이마나 턱이나 콧망울, 콧대, 팔자 이런 데 넣어주고
수분 공급이 목적인 경우에는 결합 조직이 느슨한 히알루론산에 보톡스나 다른 여러 가지 유효 성분을 넣어서 얼굴 전체에 스킨 부스터로 주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부터 볼살이 너무 없어지고 점점 팔자도 깊어지고 늙어 보여서 전문의 선생님께 문의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레이저 시술만 가지고는 이 팔자나 볼살처럼 꺼진 부분을 재생시키는 것이 어려우니 자가지방을 이식하거나 필러를 맞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방 이식이나 필러는 얼굴이 부자연스럽고 부작용도 겁나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이대로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를 했었는데, 메나테크를 만나고 클린을 여러 차례 하고 나서 오는 큰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이 꺼졌던 얼굴이 조금씩 차오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부과에서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아주 조금씩 넣어야지 한 번에 많은 양을 넣게 되면 너무 어색하고 또 얼굴에 근육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지방이나 필러가 한 곳으로 뭉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유명하고 잘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게 되고, 또 지방 이식을 하고 나면 움직이지 말라고 보톡스도 맞아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프락셀이나 PRP, 리포킷 등등등 추가 비용까지 하면 몇백만 원 그냥 날라가거든요. 그렇다고 한 번 넣는다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달 안 지나서 지방 다 빠지고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보기가 흉해져서 추가로 또 넣지 않으면 정말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얼굴이 점점점 인조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면 오소린과 트루플래닛을 듬뿍 넣어서 클린식을 더 많이 먹어주는 것이 정말 가성비 면에서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르는 콜라겐, 먹는 콜라겐 등등 정말 좋은 우리 메나테크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세월을 거슬러 갈 수 있다고 200% 확신합니다. 이거는 제 3년 전 사진인데요. 살이 좀 많이 쪄서 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밑도 꺼지고 팔자도 깊어지고 점점 늙어가고 있죠. 그런데 클린을 하고 나서 피부 탄력도 개선이 되고 혈색도 맑아지고, 그래서 7, 8년 전 피부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때 보이시나요? 동감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피부 관련 조사를 하다가 일본의 한 연구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진피의 콜라겐 사이사이에 사람 눈 모양의 섬유 그 세포가 있고 그 세포를 섬유아세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섬유아세포는 우리 피부 속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의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세포거든요. 이 섬유아세포를 배양액에 넣고 증식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글리코 영양소 8가지 당 중에서 한 가지인 N아세틸 글루코사민을 넣어 주었더니 히알루론산 생산을 촉진시키고 또 이 히알루론산을 분해하는 단백질 효소의 생성을 억제하더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좀 지루하겠지만 퀴즈가 나올 수 있으니 집중해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히알루론산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섭취를 해도 흡수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중에 판매되는 먹는 히알루론산은 다 흡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히알루론산의 400분의 1에서 3000분의 1 정도로 작은 크기라서 흡수가 되기가 쉽고 히알루론산 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체내에서 흡수되어 이용되는 비율이 일반 글루코사민이나 히알루론산보다 3배나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N아세틸 글루코사민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니 정말 더 우리 엠브로토스에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메나테크 제품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장이 건강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짐으로써 피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 히알루론산과 같은 보습 인자를 직접 생성해내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볼륨이 채워지고 탄력이 개선되고 피부 속에서부터 광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기전 때문입니다. 진피의 구성 성분 3가지인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은 모두 당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진피 속 보습 인자들이 점점 분해되어서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피 속 중요한 성분의 재료가 되는
글리코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고 발라줌으로써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 세 가지 성분을 피부가 직접 만들어내도록 해주는 것이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가성비 면에서도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 각질층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각질층의 세포가 이런 식으로 벽돌처럼 어긋나게 구성되어 있고 세라마이드가 인지질 구조라서 외부에서 유해한 물질이 각질층을 뚫고 피부 속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부에 좋은 유효 성분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표면에 묻어만 있을 뿐이고 겨우 모공이나 땀샘을 통해서 아주 소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표피가 좋아 보일 뿐이지 진피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히알루론산의 경우는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분자량이 3,000에서 10,000달톤 정도이고 우리 각질층은 분자량이 500달톤 이상 되는 물질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00달톤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은 그냥 표피에 발려있는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 좋은 화장품을 써서 잘 관리하면 남들이 피부가 좋아 보인다 그럴 수는 있지만 진피 속까지 관리를 해주지 않다 보니 처음에는 콜라겐 뼈대가 잘 버티는 듯해서 모르다가 어느 날 자외선이나 급격한 온도 변화, 수면 부족, 수분 부족 같은 자극이 들어오면 피부가 한 번에 훅 꺼지면서 무너지고 갑자기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진피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 줄어드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방치를 해서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보습 성분들이 진피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MTS라고 하는 미세 바늘 같은 걸로 얼굴에 구멍을 내고 화장품을 바른다거나 피부과에 가면 손에 이런 봉 같은 거를 쥐고 미세 전류를 흘려서 들어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울트라소닉 같은 초음파 기기를 써서 밀어 넣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진피 속으로 유효 성분을 넣고 또 진피를 자극해서 피부의 탄력과 재생력을 깨우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죠. 그리고 화장품 회사들은 어떻게 해서든 나노 사이즈로 입자를 작게 만들어서 피부 속으로 유효한 보습인자를 밀어 넣어주는 것이 핵심 관심사이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는데 메나테크의 핵심 기술 중 첫 번째가 바로 리포솜 공법입니다. 우리나라 방판 화장품 회사 중에서 인셀덤이라는 화장품 회사가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그 회사가 내세우고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리포솜입니다. 리포솜은 우리 피부의 세포막과 가장 유사한 지질 이중막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속에 유효한 성분을 넣고 피부 속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이죠. 우리 피부의 각질층에서 벽돌같이 이렇게 어긋나게 각질 세포의 사이사이를 단단하게 그 시멘트처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그 세포간 지질은 머리 부분이 그 물과 친한 친수성, 꼬리 부분은 기름과 친한 소수성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든 기름이든 일단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히게 되는데 세포막과 유사한 리포솜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유효 성분을 넣고 피부층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줄기세포가 세포 외부로 방출해내는 나노 사이즈의 엑소솜 공법까지 나온 상태인데 아무튼 이 리포솜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요즘 이 리포솜 공법의 화장품이 점점 트렌드가 되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이 이 리포솜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솜으로 흡수를 잘 되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그 리포솜 속에 담는 유효 성분이 과연 어떤 성분인가가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사이즈를 작게 해서 각질층을 뚫고 진피까지 내려가게 되면 좋은 성분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해가 되는 성분도 같이 흡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루미노베이션 제품에는
자연 유래 다당체 복합물인 베타글루칸,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 프로테오글리칸 이렇게 세 가지 메나글리코 복합 원료가 리포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항암 효과와 항염 효과가 있는 버섯이나 귀리 같은 곡류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은 보습 기능과 피부 진정이 뛰어나서 한마디로 천연 보습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팽이 점액에서 추출해서 얻을 수 있는 뮤코 다당체인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은 히알루론산과 동일한 다당류 성분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도와 피부의 탄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연골 재생 효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프로테오글리칸 성분도 당 단백질의 일종으로 히알루론산과 더불어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항노화에 효과적인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비피다 발효 여과물, 효모 발효 여과물과 같은 마이크로바이옴 발효물질 복합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피부에 충분한 영양 공급과 미생물 균총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해주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런 유효 성분이 피부 진피까지 들어가는지 임상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10가지 임상 테스트를 진행했고 다양한 항목에서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부 치밀도 스캐너 사진을 보시면 진피로 유효 성분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일 바깥쪽이 표피이고 이 넓은 면이 진피인데요. 사용 전보다 사용 후가 치밀해진 게 형광색으로 보이시죠? 이 임상 자료로 우리 제품이 피부 진피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제가 이 채팅창이 지금 안 보이는데 네, 보이네요. 자, 우리 루미노베이션 기초 제품의 핵심 기술 중에서 유효 성분을 피부 진피까지 잘 흡수되도록 사용한 공법은 땡땡땡 공법이다. 1번. 엄청 빠른데 윤사랑 대표님이 1등으로 올리셨네요. 대기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네, 윤사랑 대표님 나중에 스타벅스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한꺼번에 확 올라와서 제가 놓치는 줄 알았어요. 자, 그 메나테크 루미노베이션 핵심 기술 중에서 두 번째가 펩타이드 기술입니다. 펩타이드는 잘 아시겠지만 작은 단백질 조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2개 이상의 길고 짧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미노산의 조합이나 배열에 따라서 펩타이드의 종류와 효능은 달라지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펩타이드가 섬유아세포를 자극해서 스스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죠. 약 20년 전부터 펩타이드는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다른 안티에이징 성분들보다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임상 실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펩타이드는 피부 속에서 이 생리학적 현상을 촉진시키거나 세포와 세포 DNA를 활성화시켜서 피부를 재생하고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일부 펩타이드의 경우에 분자의 크기가 너무 커서 피부에 흡수되기에 투과율이 낮고 수분과 만날 경우 불안정하고 분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아직 연구 중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비슷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가진 성분들보다 피부에 대한 친화력이 높고 자극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유스 인텐시브 케어 크림에 이러한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크림 제품에 들어있는 펩타이드 성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세틸 헥사펩타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라는 성분이 화장품 펩타이드 성분 중에서는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일 겁니다. 일명 바르는 보톡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분자 구조라서 피부에 잘 흡수되고 근육 신경 반응을 조절해서 주름이 생기는 것을 늦추면서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름 방지, 주름 개선, 리프팅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제품인데요.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이 성분 한 가지 들어있고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30ml에 5만 원입니다. 에스테로더 세럼에도 이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한 종류 들어있고요. 50ml 17만 2천 원입니다. 병에도 이렇게 아세틸 헥사펩타이드가 들어있다고 떡하니 써놨죠. 사실 펩타이드가 종류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 많거든요. 그램당 수억 원을 호가하는 펩타이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스 인텐시브 케어 크림에는 이런 펩타이드 성분이 한 가지가 아니라 무려 8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이 8가지 각각의 펩타이드 기능을 살펴보면 탄력 증진, 색소 침착 예방, 주름 완화, 피부를 매끄럽게 해주는 기능, 엘라스틴을 생성해서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주는 기능,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보습 단백질을 형성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기능 등등 아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가 8가지나 있는데요. 가격이 50g에 72,000원입니다. 어떠세요? 기능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 아닌가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메나테크 루미노베이션 핵심 기술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펩타이드 기술이죠. 막 급하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펩타이드 종류가 8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펩타이드 8종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시면 모르겠죠? 그러면 이 펩타이드 8종이 들어있는 기초 제품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영 대표님 1등입니다. 유스 인텐시브, 틀렸어요. 정확하게 끝까지 쓰셔야 됩니다. 유스 인텐시브 크림이라고 쓰셨는데 정확하게 풀네임을 쓰셔야 됩니다. 다 유스 인텐시브 크림이라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김미연 대표님 유스 인텐시브 케어 크림입니다. 김미연 대표님께 스타벅스 쿠폰 드리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메나테크 루미노베이션의 핵심 기술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유수분 밸런스나 호르몬 등에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말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용어이시겠지만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말로 사람의 몸은 물론 동식물, 토양, 바다 등 모든 환경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 정보를 뜻합니다. 사람은 DNA나 지문처럼 저마다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태어나고 이것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합니다. 장내 세균,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많이들 들어보셨죠?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이 피부에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부터 얼굴, 겨드랑이, 발까지 전부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에는 수백 수천만 마리의 미생물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박테리아지만 곰팡이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이러한 피부 미생물들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고 외부의 병원균이 침입을 하면 이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면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여러 가지 영양분들을 분해하고 공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장내균총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층, 그 아래 피하지방층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그림을 보시면 표피와 진피의 두루 미생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지샘과 모낭에도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총칭해서 피부균총,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이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을 표피 위에 존재하는 네 번째 피부 장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이 전 세계 화장품 업계의 주목을 받고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세계 화장품 1위 기업인 로레알 그룹은 물론 국내 선두 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글로벌 화장품 전문 제조사인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등도 화장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피부 타입에 따라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지성, 습성, 건성 타입에 따라서 피부 미생물의 분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드름, 아토피성 피부염, 심하게는 만성 창상의 원인이 됩니다. 여드름균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여드름균의 수가 늘어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여드름이죠. 신체 기관이자 가장 바깥쪽에 자리한 우리의 피부는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피부 표면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은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외선, 미세먼지, 호르몬, 섭취한 음식이나 약과 같은 환경 요인과 잘못된 생활 습관은 스킨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건조, 여드름, 노화와 같은 피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평소 먹는 음식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균형을 해치게 되고요. 자외선을 잘 차단하고 미세먼지 그리고 모공을 막는 화장품 등을 잘 클렌징하면서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 건강한 장 관리 등을 병행하면 우리 피부가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면서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고 본연의 피부 보호 기능도 극대화되어서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하여서 우리 몸속의 세포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우리 루미노베이션 기초 3종은 자연 유래의 메나글리코 다당체를 첫 번째 리포존 공법을 이용해서 진피 속까지 넣어주면서 동시에 두 번째 펩타이드 성분과 세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을 함께 넣어 만든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장품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브랜드가 랑콤이라고 하는데요. 랑콤의 제네피크 세럼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이 그대로 저희 제품에도 다 들어있거든요. 랑콤 제네피크 세럼은 7가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가격이 20만 원이 넘습니다. 5위의 더 퍼스트 에센스도 3종의 마이크로바이오틱스와 4종의 프리바이오틱스 총 7종의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이 들어있고 가격은 50ml 17만 원입니다. 저희 기초 3종에는 랑콤이나 오후에 들어있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이 6가지가 들어있고 가격은 각각 토너가 44,000원, 로션이 53,000원, 크림은 72,000원입니다. 랑콤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지가 모델이고 7일 만에 광채가 난다. 5초에 한 병 판매되는 세럼이다. 넘버원 재구매 아이템 등등 아주 화려한 광고 문구가 눈에 띄실 거예요. 이런 광고를 보면 정말 특별한 것 같고 저걸 꼭 사야만 내 피부가 좋아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5위 사이트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김태리가 모델인데 아주 번쩍번쩍 화려합니다. 이 제품 역시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이 들어있는 에센스인데 4주 만에 피부 장벽이 개선되고 2주 만에 광채가 개선되고 8일 만에 피부 탄력 리프팅이 개선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보시면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들은 정말 다르지 않을까? 더 특별하고 뭔가 있겠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업계에 있어서 너무 잘 아는데 저희가 쓰는 성분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성분의 양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거나 피부에 전달하는 노하우가 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왜 그렇게 비싸냐? 이게 광고 비용, 마케팅 비용 때문에 비싸고 용기를 제작하는 비용이나 브랜드 값인 거죠. 제품의 질은 저희 제품이 월등하게 좋다고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방금 보여드린 랑콤이나 오일에 들어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에다 플러스 자연 유래 천연 보습인자를 리포존 공법으로 흡수시키고 그리고 펩타이드 무려 8종까지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효과가 좋겠어요. 화장품 회사들은 특정 성분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돋보이도록 포장하고 부풀리는 그 일만 하는 마케팅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글로벌 회사의 글로벌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PR 직원들 연봉도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저희 제품을 소개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저희 루미노베이션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면서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참 겸손한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화장품 말고 다른 제품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조인트 서포트 하나만 해도 MSM, 글루코사민, 보스웰리아 추출물, 난각막 분말 이렇게 한 번에 다 집어넣고 그냥 글루코사민 제품, 관절 및 연골 건강을 위한 글루코사민 이렇게 너무 겸손하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다른 브랜드를 보면 한 가지 성분만 가지고도 뭐 대단한 제품으로 광고 홍보에 엄청 노력을 기울이는데 물론 네트워크 방식의 판매 회사라서 사업자들이 이렇게 제품을 써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저희가 써본 경험을 전달하고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회사가 좀 많이 겸손한 것 같습니다. 저는 루미노베이션 제품 중에서 기초 3종도 좋지만 글리코 스킨 리터닝 제품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제품은 콜라겐 캡슐과 글리코 바이옴 앰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필링 제품이 들어있어요. 피부의 구조에서 제일 바깥쪽 죽은 각질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데 보통 28일에서 나이에 따라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주기가 점점 길어져서 맨 아래 기저층에서 세포가 생성되어서 위로 점점점 올라와서 떨어져 나가기까지 40일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은 각질이 잘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 피부 제일 바깥쪽에 붙어 있으면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거칠어지게 됩니다. 좋은 성분을 피부 속으로 잘 넣어주기 위해서는 겉에 있는 죽은 각질 세포를 벗겨내고 나서 발라주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지거든요. 막고 있던 부분이 제거가 되니까 훨씬 더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서 죽은 세포를 탈각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주 필링을 하다 보면 피부 장벽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 이 점은 본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 주기를 다르게 하셔야 좋습니다. 마일드 필 제품은 여러 가지 각질 제거 성분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워시오프 타입의 필링 젤인데 자극적이지 않고 보습이 유지되면서 각질을 제거해 주어서 좋더라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필링 제품 고르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주 각질 제거를 하거나 내 피부에 맞지 않는 필링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떨어져 나가야 하는 죽은 각질 세포뿐만 아니라 남아 있어야 하는 각질 세포까지도 같이 떨어져 나가게 돼서 마이크로바이옴이나 피부 장벽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홍조나 민감성 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필링을 안 하게 되는데 이 마일드 필링 제품은 특허받은 진정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자극이 전혀 없고 세안을 하고 나서 당기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촉촉하고 산뜻한 느낌이었어요. 이 필링 젤은 발랐다가 2, 3분 정도 후에 미온수로 씻어내면 되는데 일단 이 필링 젤로 각질을 제거한 다음에 토너로 피부를 한번 정돈해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고함량의 콜라겐에다 히알루론산, 글리코 영양소까지 농축해서 동결 건조한 이 콜라겐 캡슐을 바이오 앰플로 녹여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바이오 앰플은 만노즈 성분과 유산균 발효 요거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리 피부에 유익한 균을 넣어주어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피지를 조절하거나 염증을 개선시키는 등 피부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사용하면 한 달 정도 사용하는 용량인데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일주일 정도를 매일 사용하셔서 피부 상태를 좀 끌어올려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루미노베이션 핵심 기술 세 번째는 7글자로 된 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정답 남겨주세요. 아, 박순아 대표님 당첨입니다. 박순아 대표님 마이크로바이옴 정답이죠? 아,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피부의 구조와 우리 메나테크 루미노베이션의 핵심 기술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뷰티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번 달 29일 출시 예정인 CC 쿠션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사에서 열린 CC 쿠션 제품 설명회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현장에서 제품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제형이나 발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드셨는데 샘플이 몇 개 없어가지고 얼굴에는 발라보지 못하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살짝 발라보기만 해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요.
본사에서 준비한 교육 영상이 곧 올라올 예정이니까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뷰티 업계에서는 한 해의 글로벌 뷰티 동향을 분석하고 트렌드를 전망해서 신상품 개발의 포커스를 트렌드와 동떨어지지 않게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따라서 많은 화장품이나 패션 등 뷰티 관련 회사에서는 저마다 트렌드 분석을 내놓고 있어서 정말 다양한 트렌드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메나테크에서 제시한 2022년 뷰티 트렌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미니멀 스킨케어, 스키니멀리스트라고도 하는데 스킨과 미니멀리스트의 합성어죠. 미니멀 스킨케어가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스킨케어 단계를 줄이는 것도 있고 바르는 양도 줄입니다. 적게 바를수록 좋은 미니멀라이징 스킨케어가 요즘 대세라는 건데요. 저는 오래전부터 스킨케어 제품을 여러 단계 사용하지 않고 여름에는 한두 가지, 겨울에는 세 가지 정도만 바르고 끝내는 스키니멀리스트입니다.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 제품을 레이어링하는 것이 사실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피부가 흡수하지 못한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성분의 제형만 다르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주어서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케팅이거든요. 에멀전, 로션, 크림 여러 개를 다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제품 개수를 줄이고 충분한 보습과 확실한 기능에 집중하는 케어가 요즘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 루미노베이션은 기초 3종만으로 모든 기초 단계의 피부 관리가 가능하도록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메이크업 쪽에서는 맥시멀 메이크업이 새롭게 부상하는 키워드인데요. 오랫동안 마스크 때문에 이 블러셔나 아이섀도우, 립스틱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현재 저희 회사 매출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과한 메이크업과 함께 얼굴에 붙이는 스티커, 눈가에 붙이는 크리스탈, 치아에도 붙이는 보석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한 메이크업이 유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피부 장벽 케어나 꾸안꾸는 올해의 트렌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키워드인데요. 장벽 케어는 앞서 말씀드렸으니 잘 아실 거고 꾸안꾸는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꾸안꾸. 장만수 원장님 아세요? 모르시죠?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런 말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대단한 호응을 일으킨 말입니다. 꾸미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대충 꾸민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흠잡을 데 없이 멋진 패션이나 외모 그런 상태를 꾸안꾸라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뷰티 트렌드는 너무 많고 계속 변화해서 딱히 올해는 이거야 이런 건 없지만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꼽자면 우리 메나테크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그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을 일컫는 클린 뷰티나 화장품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비건 화장품 그리고 자신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직접 만들어 쓰는 크래프트 화장품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뷰티 테크 이런 키워드가 앞으로 더욱 유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가 갈수록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다 보니 땀이 많이 흐르고 메이크업이 마스크에 묻어나서 메이크업을 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 지워져 버리는 경험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물광 피부 표현이 오랫동안 유행을 했었고 최근까지도 젊어 보이는 피부 표현하면 물광 피부라고 말할 정도로 물광 화장, 물광 메이크업이 관심사였는데요. 물광 피부 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시죠. 과거 유아인하고 나온 미래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김희의 물광 피부였습니다. 그 후로 김영철이나 박나래 이런 개그맨 분들이 물광 메이크업을 패러디한 적도 있었죠. 이때 이후로 물광 피부, 물광 메이크업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대놓고 물광보다는 속광을 더 선호합니다. 물광은 좀 인위적인 메이크업이라면 속광은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이 속광이 대세입니다. 물광은 스킨케어 제품을 계속 덧바른 후에 메이크업을 하거나 메이크업 전에 유분기가 많은 제품을 바르면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하고 나서 오일 미스트를 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물광 메이크업이 가라앉게 된 이유가 바로 코로나 때문입니다. 2년 반 넘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의 하루 종일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했잖아요. 물광 메이크업은 피부가 탱탱해 보이고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만 단점이 마스크에 아주 잘 묻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스크에 묻어나지도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광채가 피부 속에서 우러나오는 속광 메이크업이 대세가 된 거죠. 립스틱의 경우에도 이전에는 글로시한 립스틱이 유행이었다면 지금은 마스크 때문에 매트한 립스틱을 주로 바르거든요. 그런데 이 속광은 정말이지 피부 속에 수분이 부족하면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지만 피부 자체가 수분이 꽉 찬 상태가 아니면 속광 연출이 어렵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 CC 쿠션은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일단 쿠션의 기본 제형에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CC 쿠션을 손등에 발라보았는데 발림성이 좀 매트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가 좀 파우더리하다 싶었는데 그런데 잘 살펴보니 반짝반짝 광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손등의 경우에는 피부 자체에 그다지 광이 없어요. 손등은 얼굴처럼 보습인자가 많지 않고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손등에서 광이 올라올 정도로 관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손등에 매트한 제형의 쿠션을 발랐기 때문에 아주 건조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제품에 들어있는 이 다이아몬드 파우더 제형이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움직임에 따라 빛이 반사되어 보이도록 해주는 거라서 이것이 속광처럼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림성이 좀 매트한 제품은 실제 얼굴 전체 바르실 때 피부가 건조한 분들 경우에는 좀 뻑뻑하다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에센스 로션을 소량 섞어서 같이 발라주시면 발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얇게 밀착해서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쿠션입니다.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있고 옆으로 펼치면 속에 엠보싱 형태의 팔레트가 들어있어요. 쿠션을 한번 눌러 찍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이 퍼프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얼굴에 갖다 대면 얼굴 한 부분에 많은 양의 쿠션이 발려서 시간이 지나면 펴 바르기가 힘들고 쉽게 뭉쳐서 자칫하면 지저분하게 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프를 이 팔레트 위에다 대고 양을 좀 덜어낸 다음에 얼굴로 가볍게 톡톡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김이나 모공같이 추가로 커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바른 위에 레이어링해서 덧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제형도 앞에서 기초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메나글리코 스킨 마이크로바이옴 성분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핑크 솔트와 항산화와 보습 효과가 우수한 핑크 플라워 컴플렉스까지 넣은 포뮬러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색상이 21호 한 가지뿐이라는 건데요. 피부가 어두운 분들은 너무 밝은 색상의 쿠션을 사용할 경우에 얼굴이 동동 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피부가 어두운 분들은 사용을 못 하시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부가 어두운 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어두운 색상의 팩트나 파운데이션으로 먼저 베이스 화장을 하시고 저희 CC 쿠션으로 하이라이트 메이크업을 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한국인은 얼굴이 평면인 분들이 많은데 메이크업으로 입체 화장을 하시면 얼굴의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컨투어링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마 가운데 부분과 눈 밑, 콧등, 턱 부분은 밝은 메이크업으로 돌출되어 보이게 하고 이마를 포함해서 얼굴의 가장자리, 콧등 주변, 광대 아래 볼 부분은 어두운 메이크업으로 블렌딩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더 작아 보이고 오목조목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색상으로 먼저 얼굴 전체를 얇게 펴발라 주시고 그 다음 우리 21호 쿠션으로 이마 가운데 눈 밑, 콧등, 턱 부분에 하이라이트처럼 표현해 주시는 거죠. 물론 경계가 지지 않도록 잘 블렌딩해서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사진은 제대로 컨투어링을 해서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확실히 입체 화장을 하니 얼굴이 달라 보이죠.
간단하게 두 가지 색상의 쿠션만으로도 하이라이트를 주시면 이런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라니 얼굴이 좀 작아 보이죠? 기존에는 한 가지 색상만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 루미노베이션 CC 쿠션을 잘 활용하셔서 입체적인 메이크업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본품과 리필 합쳐서 6만 원입니다. 리필은 화장대에 두시고 본품은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시기에 딱 좋아요. 7월 29일 오전 9시 출시 예정이니까요. 알림 설정해 두셨다가 꼭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